자, 4차 시 오늘은 수나라와 당나라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때까지 배웠던 내용들 여러분이 중간고사 열심히 공부하면서 핵심 단어들을 한번 쌤이 정리해 봤습니다. 중국 문명을 거쳐서 춘추 전국시대, 진나라, 한나라, 그리고 다시 혼란의 시대였던 위진남북조 시대까지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다음에 이제 배울 내용들 수나라와 당나라입니다. 일단 우리 선생님이 왼쪽에 띄워둔 표를 여러분들이 시험이나 공부하면서 자주 봤을 겁니다. 자, 우리 위진남북조 시대 남조와 북조 각각 어떤 한족과 북방민족이 세운 국가들로 나뉘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이 시험 때 배웠었죠. 자, 이 분열된 이 시스템을 이런 구조를 통일한 나라가 바로 수나라입니다. 그래서 수나라의 초대 황제가 바로 문제라는 황제고요. 이 문제에 의해서 통일된 국가입니다. 사실 수나라는 굉장히 짧은 37년밖에 존재하지 않았던 나라지만 굉장히 어떤 많은 변화를 갖고 온 그런 나라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위진남북조 시대 때 호족들이 귀족으로 점차 변화해 가고 있었다라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귀족이 나중에 힘이 너무 강력해져서 황제조차 이 귀족을 함부로 할 수 없었다라는 거 위진남북조 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수나라는 이 귀족의 힘을 약화시켜야겠다라고 해서 인재를 뽑는 방식 바로 국품중정제를 없애버리고 이제 과거제라는 여러분이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학문적 역량을 측정해서 이제 관리를 뽑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과거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집안을 잘 타고났다고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아빠가 귀족이고 우리 아빠가 귀족이기 때문에 나도 자동으로 고위 관리가 되면서 귀족이 되는 이런 어떤 사회가 아니라 우리 아빠가 귀족이지만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제를 합격해야지 관리가 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제로 나오는 그 학문이 뭐겠습니까? 바로 유교겠죠. 유학 사상이겠죠. 자, 유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뭘까요? 바로 충 그리고 효입니다. 이 충은 국가의 아버지, 바로 왕에 대한 어떤 충성심을 강조하는 게 바로 이 충이고, 그리고 효는 가정에도 가정의 대장이 아버지다. 아버지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 효다. 그래서 이 유교적인 어떤 사상으로 이제 준비된 이런 사람들을 뽑는 방식이 과거제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왕에게 이제 왕권이 점점 황제의 권한이 점점 강화되는 새로운 인재 등용 방식이 바로 과거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 수나라 때 특히 수나라 문제의 뒤를 이은 사람이 양제라는 황제인데 이 양제 때 이 대운하를 건설합니다. 여러분 운하가 뭔지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뭐 수에즈 운하라든지 파나마 운하라든지 지금도 세계의 곳곳을 연결하는 인공 물길이죠. 인공 수로죠. 그래서 이 강남 지방에 우리 이 위진남북조 시기에 강남 지방이 엄청나게 개발되면서 농업 생산량이 엄청나게 높아졌다라는 사실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남 지방의 물자를 화북 지역으로 운송할 수 있는 인공 물길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 물길을 인공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정말 엄청난 백성들이 동원되었겠죠. 그래서 이 고통을 호소하면서 이 대운하가 건설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남은 이제 경제적 중심지가 되고 화북은 여전히 이 정치의 중심지죠. 그래서 이 강남 지방에서 나오는 쌀을 화북 지방으로 이렇게 어 인공 물길을 통해서 운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뭔가 의문을 가지겠죠. 아니 바다로 운송하면 되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육지로 백기를 팠을까요? 바다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파도도 많이 치고 해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공 물길을 파둔다면 여기는 파도가 없죠. 해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안정된 물자 수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걸 만드는 백성들의 고통은
엄청난 고통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수나라 양제는 우리나라 역사에도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 고구려 원정에 수차례 실패하면서 특히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에 의해서 이 엄청난 살수대첩이라는 엄청난 패배를 맛본 사람이 바로 이 수양제입니다. 그러면서 국력이 점점 약해지면서 아까 말했듯이 백성들의 고통까지 겹쳐지면서 각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37년에 만에 멸망했지만 이 수나라가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파둔 대운하 덕분에 향후 중국의 대다수 왕조들은 이 강남 지방에서 안정적으로 쌀을 공급받을 수 있는 상당히 역사적인 아이러니를 할 수 있죠. 이걸 만든 사람은 그렇게 욕을 많이 먹었는데 이걸 실제로 이득을 누린 사람은 당시 후대의 황제들이 이득을 누린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수나라는 짧은 이제 나라의 끝을 맛보게 되고 이제 당나라가 들어서게 됩니다. 당나라는 이제 굉장히 동아시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국가입니다. 자, 일단 쌤이 중요한 것들 말해주겠습니다. 일단 당나라의 통치 제도가 이 삼성육부 제도라는 왼쪽에 나와 있는 이 통치 제도입니다. 뭐 어려운 말이 많죠. 뭐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이렇게 성으로 끝나는 게 3개가 있죠. 그다음에 밑에 부라고 끝나는 게 6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삼성육부 제도라고 우리가 흔히 부릅니다. 각각의 역할을 나누어서 관리들이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정해 놓는데 이 당나라의 삼성육부 제도를 동아시아 국가들이 전부 본받아서 자기의 나라에 맞게 조금씩 변형해서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신라, 발해, 고려 전부 이 삼성육부 제도를 조금씩 변형해서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삼성육부 제도를 잘 알아둔다면 한국사 배울 때 또 나옵니다. 자, 이거 기억해두고 당나라에서 나온 삼성육부 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엔 이제 균전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이 균전제는 뭐냐면 이 당나라가 생각했을 때 이 수나라가 그렇게 백성들의 고통을 주면서 멸망했죠. 자, 그러니까 당나라 입장에서는 이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려면 일정한 생활 기반을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일정 토지를 전부 나누어 줍니다. 이걸 균전제라고 합니다. 사실 농민들 입장에서는 땅이 없는 농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자기 토지가 생기니까 열심히 거기에 농사를 지으면 되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 나누어 주는 대신에 이제 대가를 치러야겠죠. 바로 세금을 바쳐야 됩니다. 이 세금을 3가지 세금 제도로 가는데 조용조라고 합니다. 조용조. 지금 조가 2개가 나오죠. 이게 한자가 다른데 여러분이 한자까지 알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쌤이 그냥 이렇게 한글로 썼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조는 우리가 땅에서 농사를 지은 대신에 그 생산물의 일부를 국가에 바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노동력, 뭐 국가에서 여러 뭐 공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할 때마다 와서 공사 일을 도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물, 이게 옷 만드는 천이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국가에 바쳐야 되는 이런 대가가 조용조라는 세금 수취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부병제. 이건 뭐냐면 이제 농사일이 없을 때는 와서 군사훈련을 받고 그래야 유사시에 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군대로 동원될 수 있는, 그래서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 이거는 세트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백성들을 통치했던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당나라가 서서히 붕괴해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 균전제라는 시스템이, 내가 토지를 받았죠. 농사를 열심히 지었죠. 그럼 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죽겠죠. 죽으면 나라에서 다시 가져갑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농민들에게 나눠줍니다. 자, 근데 이렇게 계속 토지를 주고받고 하는 시스템인데 이제 귀족들이, 아까 돈 많은 권력 있는 이런 사람들이 토지를 이렇게 농민들에게 계속 오고 가야 되는 토지를 자기가 다 삼켜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농민들은 땅을 못 받겠죠. 땅을 못 받으니까 세금을 낼 수가 없겠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는 하나의 세트입니다. 그래서 이 균전제가 붕괴돼 버리면 세금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제 국가의 경제 시스템이 붕괴돼 갑니다. 거기다가 나중에 여러분이 이슬람 할 때 역사 B 시간에 배울 건데 이 탈라스 전투라는
전투가 있습니다. 이 아바스 왕조, 이슬람을 믿는 왕조인데 여기서 당나라가 중앙아시아에서 여기서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패배를 함으로써 이 중앙아시아의 실크로드에서 나오는 경제적 이득을 당나라가 상실하게 됩니다. 자, 선생님이 방금 중요한 걸 말안했네. 이때 이 탈라스 전투에서 이 종이를 만드는 당나라의 그런 기술을 가진 포로가 이슬람에게 붙잡힙니다. 그래서 이슬람에게 이 종이를 만드는 기술, 제지술이라고 하는데 이 제지술이 이슬람에게 넘어가면서 이슬람 애들도 이제 종이를 만들게 됩니다. 종이를 만들면 뭐가 좋냐? 바로 책을 더 쉽게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이슬람에게 전파된 제지술, 종이 만드는 기술이 나중에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에서도 엄청나게 이제 서적이 널리 퍼지게 되면서 나중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건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 당나라의 멸망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바로 이 절도사는 지방의 방어를 책임지는 관리를 부르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 당나라에는 각 지방의 절도사들이 군대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외부로부터 오는 적이랑 싸우면서 지켜야 되는데 국가를. 근데 이 사람들이 돈이 많다 보니까 이 군사가 있다 보니까 점점 이제 중앙에서 황제가 하는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세금을 걷어서 이제 중앙에 황제에게 갖다 줘야 되는데 점점 자기들이 안 올려보내고 자기들이 사용하면서 어느 정도 독립적인 지방의 어떤 왕처럼 이제 서서히 변해가게 됩니다. 우리 예전에 춘추전국 시대 때 각 제후들이 주나라의 말을 안 따르고 독립적인 어떤 세력이 되어갔죠.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 절도사들이 황제의 말을 따르지 않고 자기 군대와 자기 경제력을 거느리고 서서히 당나라의 어떤 저항하는 세력으로 바뀌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안사의난이라고 하는 이 안사의난은 안록산과 사사명이라는 두 사람의 어떤 성을 따서 부르는 절도사의 반란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제 이 가장 대표적으로 절도사들이 이렇게 변해가는 반란의 모습을 반란의 대표적인 게 바로 안사의난이고, 그러면서 점점 당나라가 아까 말했듯이 균전주에 붕괴되면서 세금 수치가 불가능해지면서 각종 농민들의 어떤 불만이 쌓입니다. 그러면서 이 농민봉기, 황소의난이라고 하는데 황소가 여러분 소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당시 농민봉기를 이끌었던 농민의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나라가 어지러워지더니 이제 결국 절도사들에 의해서 당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자, 당나라의 문화 배우겠습니다. 문화 보면 우리 귀족적 지향, 이 이백이라는 여러분 흔히 이태백이라는 사람 들어봤는지 모르겠네. 전설적인 시인입니다. 당나라의 시인.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 페르시아나 이런 비잔티움의 여러 가지 문물들을 당나라 귀족들이 즐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물병도 만들고 잔도 만들면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중앙아시아의 영향을 받은 당삼체라는 세 가지 색깔로 만든 도자기입니다. 당나라의 도자기. 그 다음에 현장스님. 여러분이 아마 소설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들 서유기 읽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서유기, 이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이라는 이 제자를 데리고 삼장 스님이라는 스님이 겪는 모험담을 그린 게 서유기죠. 이 이야기에 이 유래가 된 사람이 바로 이 현장 스님입니다. 이 당나라의 스님인데 이때 당시에 이제 불교가 원래 인도 거죠. 근데 이 당나라의 불교가 유행을 했지만 위진남북조 시대부터 불교가 유행했지만 이 인도의 불경을 직접 가져와서 연구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인도에 직접 가서 불경을 가지고 와서 옆에 보이는 대안탑이라는 곳에 보관을 하면서 이제 정말 이 인도 불경을 중국어로 한자로 번역해서 이제 교리를 공부하기 시작하게 된 게 바로 현장 스님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당나라의 문화는 주로 귀족적, 국제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것은 장안이라는 100만 명이 당시에 거주했던 엄청난 도시고요.
이 장안의 모습을 따서 또 동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자기 수도를 이런 식으로 예쁘게 바둑판형으로 바꾸어 갑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 엄청난 국제 도시 이 장안을 방문했던 외국 사신들의 모습을 담아 있는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당나라는 굉장히 국제 사회와 교류를 활발하게 했습니다. 이슬람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들과도. 그래서 이 동아시아 국가들이 당나라의 문화를 엄청나게 많이 수용해 갑니다. 그래서 이 동아시아라고 부르는 이 문화 요소가 네 가지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바로 유교, 불교, 한자, 율령, 이렇게 네 가지 요소를 동아시아에 퍼뜨린 나라가 바로 당나라입니다. 여기서 율령이라는 말이 여러분이 좀 헷갈리겠죠. 율령은 법체계입니다. 법체계. 그래서 이걸 당시 신라나 발해나 일본이나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이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국가들을 개혁해가는 그런 어, 이 문화 요소를 퍼뜨린 나라가 바로 당나라다라는 거.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